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서울에서 아파트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년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11년 만에 재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이견차를 빚어온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광역철도 송파 하남선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송파 하남선이 개통되면 서울 지하철 5895호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하락기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란 바로 강남 부자들의 투자법을 따라하는 것인데요. 부자들은 남들 안 살 때 사고 또 남들이 살 때 파는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 강남 부자들이 눈여겨 살펴보고 있는 지역 어떤 곳들일까요? 자,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요즘 전력난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에 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날씨 또 세계적인 경제 상황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혹시 여러분의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명강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명강이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좀 인간사 세옹지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준비를 잘했더니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어떤 어려운 고민과 번민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번민 때문에 무언가 고민을 했더니 그로 인해서 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 한 마리가 도망쳐 갔더니 또 한 마리 친구 데려오고 또 친구 데려온 그 말을 타고 내 자식이 또 탔더니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 남들 자식은 다 끌려가는데 내 자식은 비록 불구가 됐지만 남아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온갖 규제와 그리고 또 연일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 기분이 좀 불안하죠. 그러나 얼마나 지금 많이 불안하십니까? 아마 이 시간에 불안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처음 이제 들어온 지 3, 4년 되셨거나 초짜이거나 부동산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인간사, 세옹지마, 부동산사, 부옹지마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견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은 제목 부동산 투자도 인생사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순간에도 행복한 사람
번뇌에 차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분, 또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울입니다. 저울.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울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이렇게 저울처럼 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자신의 저울 위에 행복, 사랑, 우정, 그리고 불행,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행복과 고민은 몇 g일까요? 몇 g? 과연 무게가 얼마가 나갈까요? 이 정신적 고민은 무게를 달아봐야 다를 수가 없겠죠. 늘 0g이죠. 0g. 0입니다. 그런데 같은 0g인데도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면 그 고민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내 몸이 천근만근이고, 또 내 생각의 끝은 무한 루핑을 돌기 때문에 무한대의 궤도를 달리는 열차처럼 넓고 무겁고 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의 이 고민을 0g의 이 고민을 가지고 털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고민 많지요. 가격 내렸고 언제 회복할까? 그리고 또 이자는 높은데 어떻게 할까? 여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시간을 좀 견디어내세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가 이자 낼 수가 없어서 내 걸 갖고 있는 걸 팔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견딜 수 있다면 견디셔가지고 좀 더 약간의 일을 좀 더 하시거나, 뭐 아니면 요즘 현장에 가보면 사람 인력난 어마어마하게 인력난 심하죠.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는 많아졌는데 일할 인부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노동자도 들어올 수가 현재는 없지요. 그래서 혹시 마음을 좀 비우고, 이 더위에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어? 내 몸값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학력이 좋은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0g입니다. 0g. 쓸데없는 자존심과 가오는 나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죠. 그냥 좀 더 마음을 비우시고, 어차피 지구라는 세상에 여행 왔다. 그리고 나는 즐겁게 여행 갈 거다. 그 중에 내가 못 해본 일, 남들이 안 해보는 일을 통해서도 나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견디시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하면 사실 또 좀 더 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규격이 좀 까다로워졌죠. 이제 노동 시간이 많이 좋아질 때 뭐 주 52시간 근무에 뭐 이런 거 있는데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은 법과 어떤 노동의 질서와 규율에 의해서 정해져서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이지,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힘이 있다라면 내가 좀 더 일을 해서 다른 사업장 또 다른 부업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그 행복은 나에게 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자식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르쳤죠. 그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성장한 우리 그 세대가 바로 우리 후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 일한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나만 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는 그냥 일 좀 해서 힘들고 좀 더 극복하면 되는데, 극복하라고 부모들이 만들었더니 요즘 사람들 극복 능력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상은 이렇게 은하철도처럼 이렇게 타고 갑니다. 비록 힘든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애티튜드와 나의 열정으로 세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렇게 규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규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규제가 더 나올 게 없죠. 이제는 풀어야 되는 거죠. 온갖 규제, 뭐 심지어 은행의 대출까지도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오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극복 단계만 남았습니다. 항상 바닥이 있으면 또 하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즘 부동산 가지고 막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떨어지니까 덜덜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시는데 과거를 보면 지금 이런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팔았던 사람만이 현재 내 집이 없고 현금은 좀 있으나 결국은 자기 자산이 없어서 되게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분들 많죠. 그냥 간단한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1991년에서 2004년 오르다가 2003년, 1991년, 92년 쭉 오르다가 94년 이때까지 또 내렸죠. 그래서 94, 95, 96, 97 IMF 견디면서 또 다시 폭락이 일어났죠. 폭락이 일어났다가 다시 2001년 바닥치고 2007년까지 또 쭉 오르다가 미국 리먼 사태 터지면서 또 다시 또 2013년까지 바닥치다가 다시 또 한 2017년, 18년 다시 과거 가격 회복했다가 18, 19, 20년 또 다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놓여져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게 97년에서 2001년 사이 어려웠습니다. 아, 가격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가격 떨어지고 바닥이 되면 사야지 기다렸던 분들, 그리고 아, 이제 다 올랐나 보다. 가격 남들 파니까 나도 같이 내다 팔아야지. 그런 분들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무주택자로 전세 월세 살면서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 지금 샀었습니까? 지금 2007년도 이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팠죠? 무주택자가 가슴 아팠어요. 무주택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신용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아닙니다. 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집값 이제 완전 끝난 줄 알고 했더니 안 샀던 거. 그리고 과거에 전세 끼고 뭐 3천, 4천이 아파트 하나 샀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막 10억씩, 12억씩 가니까 못 살 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집을 팔고 버린 사람만 힘들었죠. 그냥 무던하게 견디기만 했었으면 그냥 견디기만 했었어도 되는 걸 가지고 한 뭐 집이 뭐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슈퍼마켓에 물건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 있죠. 결국 어때요? 나는 밀려나 있잖아요. 나만 밀려나 있고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또 2001년에서 2007년 가격 오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하다가 마지막 끝물 가서도 못 잡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무주택자에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때 팔아가지고. 왜? 이미 자기가 샀던 지역, 자기가 팔았던 지역은 이미 올라가지고 자기가 샀던 지역에 또 살려고 하니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보다 더 낮은 것, 소위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등급에 있는 지역을 살려고 하니까 살기가 싫고 자주 상하니까 그냥 그 팔았던 지역에서 그냥 전세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무주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지나면 가격이 너무 올라니까 또 다시 리먼 사태 터지고 모기 잡면서 이때 당시에 하우스 푸어 생기고 가격 내려가지고 얼마나 집값 내려간다고 즐겼습니까? 그래가지고 2014년 12년 바닥 될 때 이때 그래 바닥 떨어졌으니까 가격 샀습니까? 못 샀죠? 왜 못 사요? 그때 내가 2007년 8년에 팔았던 가격이 2014년 12년 바닥 쳤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니까 못 사죠? 왜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결국은 돈도 없고 또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능력도 안 되고 또 대출 받아서 탈려니까 대출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니까 안 되죠. 이래저래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2013, 14, 15 가다 보니까 이거 옛날 2007년도에 가격 꼭지일 때까지 벌써 다시 왔어? 이상하게 칠자가 그러네요. 2007년, 2017년 다시 꼭지 올라갔죠. 아, 이제 다 올랐나 보다 했더니 이건 웬걸요. 가격이 다시 또 더 올라서 2017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뛰죠. 결국은 이때 가격 떨어지길 바랬던 분들 또 못 사고 결국은 내가 평생 내 집 살 수 없는 경우가 되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어쩌다가 가족들하고 남산 한번 올라갔더니 남산을 뺑뺑 둘러봐도 수많은 집성에서 내 땅 한 평 없고 내 집 없죠. 이거 굉장히 속으로는 에휴, 집 없어도 돼 하고 뭐 내가 언제 살 수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정작 생각해 보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이 없어 살 뿐더러 지금 현재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다시 또 의구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한번 이 집이라는 거, 투자라는 걸 한번 안 해보면 영원히 안 해요. 그 사람 통장에 10억 있어도 안 하고요. 100억이 있어도 안 합니다. 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관심과 항상 모든 투자는 관심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관심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너무 큰 벽이 있어서 이 벽을 허물지 못하고 안 하게 되죠. 결국은 부모가 안 하면 자식들도 안 하죠. 부모 자식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손주들은 더 안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집단은 안 하는 집안이 되죠. 뭐든지 안 하는 집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아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시기가 혹시 요 2008년 9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내 집 마련하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됐다가 또 올라가고 이때 못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역시 서울 불패 내 집 마련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과연 후회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이 1994년에서 2022년 이 사이에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가격 무너질까 봐 팔았던 사람, 그리고 가격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서 돈 벌겠다고 하는 소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때 팔고 어려울 때 팔고 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또 이게 내릴 때 이런 내릴 시점에서는 보통 보면 이게 내릴 때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내린다고 하면 왜 집값 떨어질까 봐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전세를 살게 되죠. 집값이 내릴 때 일정 부분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로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고 거꾸로 전세값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럴 때 전세 갭 투자가 늘어난 거죠. 이게 과거에 2013년에서 2018년에 흥행됐던 게 바로 갭 투자잖아요. 이 부분이 2001년에서 2006년, 7년 사이에 발생이 됐죠. 갭 투자 또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값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안정화가 됐다고 그래서 뭐가 풀리죠? 규제가 풀립니다. 규제라는 빗장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경제 활성화를 하게 되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기가 들으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왜 그렇죠? 인위적으로 시중의 자금을 막은 거잖아요. 이게 규제는.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 고통받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규제가 많아서 시중에 자금을 돌지를 않은 거죠.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팔을 수 없게끔 양도세, 중과세니 이런 걸 잡아 놓으니까 팔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가져가니까 종부세, 보유세 맞죠. 지금 이 시기에 부자 된 거, 우리 문재인 정부 시기에 했던 거 뭐냐면 은행하고 정부가 돈을 많이 벌었죠.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고 이자로 많이 가져가는 거죠. 지금 또 거기다 대고 경기 어렵고 물가 상승하니까 또 은행 고금리 올려서 결국 이자 올려서 은행은 앉아서 가만히 그냥 곳간에서 한국은행 갔다가 은행에 갔다 놨는데 그냥 가만히 영업은 거의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영업은 과거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 금리가 저절로 오니까 너무 즐거운 시기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표정 관리를 못할 거예요. 좋아가지고 결국은 서민들은 코로나니 뭐니 하다가 돈 빌려다가 써가지고 했는데 이자가 오른 거예요. 열받죠. 이 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침체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 가보려다 쉽게 말해서 이 초과 뭐 하나 벼룩 잡으려다 초과 산단 태운 격이 되는 건데 결국은 흐름이 끊어지죠. 시중에 자금이 안 들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해가지고 이사를 가면은 심지어는 도배장판 벽지에서부터 시시콜콜한 동네에 철물점까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막히면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중과가 해제가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들 나도 집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좀 좋은 데 갖고 계신 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풀려도 언제나 팔아야 되는 지역 있잖아요. 이 경기 관련 없이 팔았어야 되고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소위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이 계란도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노른자와 흰자는 언제든 먹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버리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규제가 있든 없든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껍데기들은 버렸어야 되는 걸 껍데기 잡고 노른자 흰자 바뀌어가지고 먹을 거 기다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노른자 뭐 흰자 따지지 말고 좋은 지역, 내 가족과 내가 살면서 평생 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떤 초보가 보더라도 오를 지역이라면 갖고 가시고 그냥 팔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다만 누가 지금 팔려고 하죠? 올해 올 5월 10일에서 5월 9일에 발표됐죠.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폐지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내년 5월 9일까지 이제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가 일단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이 되면 그 이전에 판 사람들은 종부세, 소위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과 5월 9일까지가 아마도 다주택자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많으시는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정리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서 시작된 이 종부세 특히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증여를 하거나 또는 부부 증여를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직도 정리를 못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분들이 내년 5월 9일 이전까지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게 시세보다 낮게 물건 나온 것들을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요즘 시쳇말로 줍줍이라고 그러죠. 줍줍이. 그래서 지금은 내년 3월과 5월 사이에 저렇게 줍줍이 물건들이 나오는 걸 준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해서 달려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5월 9일이 지나버리면 또 어떻게 되죠? 양도세 중과세가 되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사라질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내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을 내 집 마련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5월 또 내 집값 한 1주택자 되신 분들은 고민할 거 없고 다주택자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한 집 가지고 내 1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근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집 한 번 2, 3년 사실 분들은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래도 남는 것은 내 집 하나는 남는다. 그래도 내 집 하나는 남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는 게 뭐죠? 중과세죠. 중과세. 중과세는 뭐죠? 약간 가혹한 처벌적인 과세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그냥 내면 괜찮은데 한 주택, 1주택자는 거의 뭐 15억짜리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중과를 하죠. 중과세. 그 다음에 취득세, 한 주택, 1주택자들은 고민 안 하는데 2주택, 3주택 하시는 분들은 중과세, 이렇게 취득세 있는데 이런 중과세는 경기 침체기가 혹독하게 오고 하려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중과들이 떨어져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중과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리고 제가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코로나로 많이 경기가 침체돼서 시장이 돈을 벌지 않죠. 그리고 대출 규제, DSR이니 뭐 DTI는 이거 뭐 문제도 아니에요. DSR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규제, 신용대출까지도 거의 다 막혀져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 유입되는 것들은 1주택자를 할지라도 대출 받아서
생활자금 쓸 수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할 경우에는 바로 블랙리스트 올라가죠. 3년 동안 대출 같은 것도 안 나올 정도로 신용은 1등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 정신 상태가 마음의 0g 상태이니까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냥 견디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 믿고 2, 3년만 그냥 견디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과 번뇌의 시간인데 그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도 이미 학습을 두세 번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이번에 뭐 영끌이 해가지고 하셨다는 분들이라든가 막 경기 좋아지다든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홀라당 집 팔아서 또 2, 3년 지나고 나면 집값 오르고 할 때 너무 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견디셔라. 그리고 꼭 중요한 부분이다. 부동산도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위와 흰자위는 먹을 수가 있지만 껍데기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동산은 과감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쳐다보지도 말고 버릴 것은 버려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잠깐의 흔들림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투자 전략 꼼꼼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7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속 시원하고 명쾌한 해결책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가요, 강남권이나 사당 쪽이나, 송파, 잠실 쪽 해가지고요. 네. 한 5억 정도로 투자를 좀 하려는데, 네. 돈 수익도 좀 나고, 나중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재건축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알고 싶어갖고요. 자, 강남 돈은 한 4구 5억 정도로 강남권, 사당, 네. 잠실, 송파로 해가지고 제일 좀 빨리 시간에 날 수 있는 5년 전으로 해갖고 수익성이 좀 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강남 4구의 단기적인 투자를 좀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도 듣고 뭐 방송 TV로도 듣고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지금 한 5억 정도로 이 해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사당이 아나운서님한테 얘기한 건 들었고요. 네네네. 자, 지금 현재 우리 강남 4구로 해서 5억으로 네네. 그죠? 5억으로 수익성, 그러니까 월세도 나고, 그죠? 월세도 나오고, 아니면은 재산이 많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그죠? 예, 수익성이 가장 좋고 빨리 재건축이 제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재개발이 돼가지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시청자님 네네. 다 들었으니까 네네. 지금은 시청자님 들어야 할 시간. 네. 제가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재건축돼도 되고, 그리고 강남 4구이고, 그죠? 네네. 언젠가는 들어가서 입주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당장 6월달 내년 6월달 정도까지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5억을 가지고, 그죠? 네네네. 예. 없어요. 융자를 조금 드리더라도 제가 시청자님! 일가구가 없어요. 가구가 없어요. 시청자님, 네네. 좀 말 좀 안 하면 안 될까? 예, 상담할 때는 또 들어야 돼요, 그죠? 네네네. 예. 답부터 드릴게요. 네. 없어요, 그런 거 투자할 게. 사당 쪽은요? 사당도 없어요. 아니 하면 전세를 낄 수 있지만 제가 네. 들어가서 융자를 좀 빼고 제가 집이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5억을 가지고 재건축도 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15억에서 17억 잡는다고 할게요. 네네. 그러면 빌라를 재건축 살라고 그러는데요. 들어가려면 재건축 들어갈 정도면 집이 많이 노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15억짜리 새 아파트는 전세가 그래도 10억 정도는 가는데 재건축 들어가려면 한 5억, 6억밖에 안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막 9억, 8, 9억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네. 재건축은 일단은 제외하세요. 이런 데 하려면 뭐 재개발도 안 되고요. 재개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봉천동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봉천동이나 신길, 노량진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도 지금 재개발 진행되는 것들은 한 12억이면 재개발이니까 좁고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됐겠죠. 네네. 전세가 많아야 한 3억이니까 8, 9억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또 돈이 적어서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융자를 좀 뺄 수 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자, 대출 여기 전세가 들어 있으면은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 지금 너무 상상력이 좀 풍부하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현금 5억. 그다음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6월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이제 이 집 들어와야 된다면 얼마를 더 현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현금으로 5억밖에 없어요. 지금 살고 계신 건 어떻게 살고 계시고요? 전세로 5억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5억 하면은 총 10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5억이 전재산이라고요. 그러면 내년 6월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니까 현재 네네네.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현금 5억은 전세금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전세 끼고 살면 내년 6월 달까지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재건축이나 거의 돈에 융자를 좀 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이 강남 4구는 네.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가능. 아 그러면 송파도 없고 잠실도 없고 사당 쪽도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 눈높이를 시장님 네네. 네네. 강남 좋은 거 다 아는데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아니 강남 살고 있는데 강남 상황을 모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저렴한 금액에 살고 자, 있어서. 시청자님 계속 네네. 시청자님의 요구만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네네. 그냥 시청자님의 요구 사항을 지금은 무시하시고 좀 네네네. 들어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총 금액이 현금이 5억이 있으신 거예요. 예, 5억밖에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남편 직장 위치는요? 뭐 여기 잠실 쪽. 잠실. 우리 네. 시청자님 직장 위치는요? 직장 위치도 강남권요. 강남. 그 다음에 자녀분들하고 총 몇 식구 살아야 돼요? 딸내미하고 세 식구 살아요. 따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35요. 아직 결혼 없고요. 30. 계획이 없고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당장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힘들고요. 네네네. 차라리 그냥 지금 이제 가격이 내년 한 3, 4월 정도면 네네.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걸로 보여져요. 네네. 지금 사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면 지금 따님이 나이가 35세 정도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세가 60은 65세. 넘으실 것 같거든요. 65세요. 예,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입주할 때쯤 새 아파트 들 때쯤이면은 우리 이 지구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대표님. 네, 딸내미가 지금 10년 된 청약 통장인데 LH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네, 넣으세요. 그 딸은 딸이고. 아, 딸은 예. 그리고 적고도 8년 된 청약이 있어요. 딸내미는 8년 10년이 갖고는 좀 넘었죠. 힘들고요. 네네. 예, 시청자님은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부동산 잘 모르니까 네네. 그냥 한번 와서 상담도 좀 진중하게 받아보시고요. 아, 예, 오늘은 그러면요. 여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네네네. 현재 대출도 잘 안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시청자님은 혹시 상도동, 봉천동 이런 데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거기 강남권에 출퇴근하시기도 좀 편하게 하시려면 네네. 여기 낙성대하고 네네. 서울대 입구역 있죠? 네네네. 여기하고 요 남성역 7호선 사이에 있는 네네. 24평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요거 정도를 좀 알아보세요. 예를 아, 들어서 여기 네네. 보면은 관악 우성 아파트, 성현 동화, 네네. 그다음에 여기 관악 현대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네네. 그냥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네네네.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면서 기존 구축 아파트도 가격 오르는 지역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으로 하셔서 65세시니까 앞으로 75세 이제 경제활동 끝날 때 되면 내가 주택연금 아시죠? 주택연금. 네네네. 예, 주택연금 역모기지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것도 좋아요. 예, 네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네. 따님 35세 따님 어차피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결혼하시면 연세가 됐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하고 남편하고 둘이 24평 아파트 살면 편안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님 네네. 아까 청약이라든가 직장 가지고 청약을 하거나 직장을 네네네. 갖거나 결혼하면 네. 더 독립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잘 살다가 잘 부자 되고 나면 우리 시청자님 주택연금 받고 계시다가 요 네네. 24평 아파트는 손주들한테 상속이나 중요하면 그만큼 더 아, 예. 행복할 수는 없어요. 아, 예,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돈 욕심 너무 많이 버리지 마시고 아, 예, 주거의 감사합니다. 안정 그리고 네네. 세월이 가면 가격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라도 계속 오를 만한 지역 봉천동 네네. 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서울 지역에 대해서 투자 여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반갑습니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저기 신림 1구역에 네. 모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주택 하나인데 지금 신림 1구역 모가 주택 말고 다른 거를 지금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네. 예, 입주권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파트를 사면은 이게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안 나올까 봐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신림 1구역에 무허가 주택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보고 계신 또 지역 매수 계획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저기 신길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에 입주권을 보고 있는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쪽에 미림여고 앞쪽에 신림 1구역 재개발 사셨네요. 네. 그거를 20년 8월 달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 8월에 네. 소위 무허가 건축물 뚜껑 사셨어요. 뚜껑. 네네네. 이거 잘 하셨습니다. 매우 잘 하셨습니다. 네, 여기 지방에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네네. 네, 그거 네, 하나 앞으로 제가 샀거든요. 설명할게요. 네. 앞으로 뚜껑을 살 때는 네. 이렇게 재개발이 임박할 때는 사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많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내 뚜껑에 대해서는 피는 많이 줬는데 네. 내 권리 가액이 낮아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많아요. 네. 그래서 뚜껑 사는 시기는 언제가 중요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완성이 됐다고 할게요. 아파트. 네. 그리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초기에서 조합 인가때 정도까지는 이때는 뚜껑을 사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조합 인가가 나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가 나잖아요. 그리고 관리처분 나고 이제 곧 이주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이렇게 아파트가 임박한 시기에서는 땅이 한 평이라도 많아야 돼 권리가액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샀다면 불과 2년 전 산 건데 지금 네. 여기 이제 그 신림 1구역은 이제 곧 아파트가 지어질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 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뚜껑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수에 들어가죠? 네. 네. 등기부 여기 동사무소 가서 보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입주권 있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계신 경우에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사더라도 얘 입주권에는 전혀 지장을 두지 않으니까 네. 주택을 몇 주택 더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아파트를 사도 그러면 무허가 주택에 가지고 있어도 신림 1구역에 아파트가 나오는 입주권이 나오나요?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네. 문제가 없다고. 100개 주택을 몇 주택을 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네. 아셨죠? 그래서 네. 더 주택을 앞으로 여러 채 사더라도 얘 신림 1구역에 입주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지금 아까 노량진 뉴타운을 사거나 네. 신림 뉴타운 산다고 그랬잖아요. 입주권. 네네. 그 신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지금 얼마나 있으세요? 한 15억 정도요. 15억 하나 정도. 팔아가지고. 예. 그러면 15억 정도면요. 노량진 뉴타운 사시면 되는데 네. 여기 우리 시청자님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분양 신청 기간과 분양 신청 기간 사이가 5년은 떨어져 있어야 돼. 간격이. 입주권을 사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네. 5년 재당첨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난 거 사면은 상관없다고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고요.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시 인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은 5년 재당첨에 안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 신길 뉴타운 지금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관리처분이 안 났어요. 그렇죠. 걔들은 여기 5년 재당첨에 걸려가지고 청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만 살 때 조합에다가 문의하셔가지고 그 5년 재당첨만 주의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요것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면 네. 몇 주택을 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15억 정도면 저라면 노량진 뉴타운 6구역 같은 경우 지금 막 짓고 있으니까 네. 좀 일찍 사서 입주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성공적인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전략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당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저는 신월동에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살고 있는데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신월동의 아파트 어떤 곳 가지고 계시죠? 대주 파크빌이요. 대주파크빌이요? 네. 네, 여기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보고 계신 네. 지역은 있으신가요? 성남이나 위례나 어디게 나을지. 성남이나 위례 쪽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급지로의 또 이주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날도 더운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월동에서 좀 이제 큰 네. 데로 이제 한번 갈아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일단 네. 신월동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자금이 좀 생겨가지고 네, 네. 신월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딘가 네.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이 답변 드릴게요. 네.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요. 예, 그리고 아. 대주 파크빌 하면 세대 네. 수가 벌써 나홀로 아파트 냄새가 나거든요. 네, 네. 아파트 세대 좀 작죠? 네, 네. 그죠? 근데 선생님, 소장님 거기가 차북 트럭 터미널이 개발이 되면 네.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거하고 상관이 별로 없을까요? 트럭 터미널 아니라 뭐 아니면 전세를 내놓고 가는 게 비행장을 나은지. 만들어도 네. 아니면 뭐 여기에 그 제2 롯데월드가 들어와도 이사하세요. 그래요? 예. 지금 뭐 그럼 이거 성남은 어떨까요? 차 들어보세요. 지금 트럭 터미널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동네가? 아니죠. 그냥 이거 없어도 다른 데는요. 트럭 터미널이 아니라 트럭 터미널이 없어져도 그냥 올라요. 오를 때는. 네, 네, 예. 네. 가장 덜 오르죠.
네네. 그런데 신정뉴타운이나 이런 같은 신월동이라도 아파트가 대규모 들어오고 또 학원가라도 좀 있으면 애들 키우기 쉬우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대주 파크빌 자체 동네가 네. 갈아타는 게 좋겠다. 다만 아까 네네. 말씀하시는 게 네. 도훈에 따라 틀려요. 대주 파크빌을 매각을 해서 아까 뭐 네. 성남으로 간다든가 네네. 예, 위례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자, 성남과 위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네네. 위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예, 기다리는 게 위례 신사선 하나만 기다려요. 예. 예. 근데 이 위례 신사선 개통되면은 가격이 네. 무지하게 오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얘 신월동이 지하철이 없어서 가격이 안 올라요? 아니면 하곡동이 지하철이 없어서 안 올라요? 지하철이 오르면 네. 가격 상승 요인은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상승 요인은 맞는데 이미 그게 많이 반영돼 있겠죠.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직장인 다녀요?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 네네, 자가의 맞습니다. 운전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한계성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얘는 이미 맞습니다. 지어졌고, 네네. 그러니까 얘는 오르막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성남은 구도심이죠. 네네. 구도심이 다시 아파트 촌으로 바뀌게 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얘는 위례보다는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례가 네네. 15, 17억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성남은 지금 뭐 8, 9억들 아파트들 여기 이제 새로 지은 그렇죠. 아파트를 14억 정도 예, 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는 다 지어졌고 오늘 17억이라고 하고 얘는 14억이라고 할게요. 17억에서 20억이 된다 하면 3억이 오르지만 14억에서 18억이 되면 4억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수진 1구역이라든가 신흥 1구역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있죠. 네네. 그런 걸 투자하시면 더 많이 오릅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지금 입주하는 신흥채 예. 그 하늘채 트렌드송 그거는 어떤가요? 하늘채도 좋아요. 저는 하늘채는 가격이 일단은 제가 하늘채 사라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8억하고 7억 5천 할 때 사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나는 산다고 한다면 말이죠. 네. 아까 제가 위례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지어졌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하늘채는 다 지어져가지고 이제 곧 입주죠. 네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신흥 1구역이나 신흥 2구역은 언제 네. 입주해요? 얘는 2028년이나 2028년도. 29년 네. 입주죠. 네네. 내후년 정도 2주잖아요. 2주. 그렇죠. 예. 근데 입주는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네? 입주. 입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 나라면 대주 네. 파크를 팔고 여기 네. 사놓고 나서 네. 지금 따로 남편 되겠다.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는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쪽이면 어쪽 성남 쪽 아니면 예, 잠실 쪽. 잠실 쪽? 네, 네. 잠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따로 오시는 거네요. 네네네. 예, 저라면 여기 사 두시고 네.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데 잠시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공부 한번 하시고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시간적으로 여기 딱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지금 다 입주하는데 방송 시간 거기는 끝났어요. 별론가요? 거기 입주하는데 거기는 별로일까요? 방송 시간이 끝났다고요. 아 그래요. 다음에 또 상담 받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상담 못 해드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